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은 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전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했다. 특히 이미 도입하여 주력으로 운용 중이던 F-16과 국산 면허 생산형 KF-16 전투기는 성능 면에서 일정 수준의 우수성을 확보했지만 장기적인 안보 상황과 미래 작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 외에도 유럽산 항공기 옵션을 검토하는 과정에 착수했으며 그 가운데 스웨덴의 다목적 전투기 JAS-39 그리펜이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리펜은 단저형 상저형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형 항전 장비와 다양한 무기 통합 능력을 갖춘 기체로 알려져 있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획득 비용과 유지비, 그리고 짧은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운용 특성은 한반도의 지형적 조건과 전시 상황에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한국 공군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그리펜이 장차 전력 보강에 적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기체 성능뿐 아니라 유럽 국가와의 방산 협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시도였다. 그러나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평가 과정 자체가 한국 공군의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펜 전투기는 스웨덴이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서 소형이면서도 첨단 기술을 집약한 기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최신 레이더와 센서 장비를 탑재하여 공중에서의 탐지와 추적 능력이 우수했으며 적 기체를 조기에 식별하고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또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 개념을 적극 반영하여 다른 항공기나 지상 지휘소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었다. 이는 단독 작전뿐 아니라 연합 작전에서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주는 장점이었다. 무장 운용 능력 또한 뛰어나 단순히 공대공 미사일뿐 아니라 정밀 유도폭탄, 대함 미사일, 공대지 무기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매김했다. 기체 크기는 비교적 작지만 높은 기동성과 안정적인 플라이바이와이어 비행제어 시스템 덕분에 근접 공중전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특징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특히 짧은 활주로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능력과 함께 다양한 무장 호환성은 한반도의 복잡한 작전 환경에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그리펜은 단순히 저비용 전투기가 아닌 첨단성과 다목적성을 동시에 갖춘 후보로 검토되었다. 그리펜은 다른 서방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낮은 유지비로 유명했다. 이는 스웨덴이 제한된 국방 예산 속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한 결과였다. 우선 기체 자체가 경량화되어 연료 소모가 적었고 정비 주기도 길어 대규모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했다. 또한 모듈화된 설계 구조 덕분에 부품 교체와 수리가 간단하여 정비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고 이에 따라 높은 출격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미 F4, F5, F-16 등 다양한 기종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펜의 경제적 장점은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전시 상황에서 빠른 전투기 회전율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매 가격이 낮아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기체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었다. 결국 한국이 그리펜을 검토한 이유 중 하나는 전력의 질적 향상과 함께 양적 확대까지 고려할 수 있는 비용 효율성이었으며 이는 당시 국방재정 운용에서 큰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그리펜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짧은 활주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는 스웨덴이 냉전 시기 분산 배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기 때문으로 실제로 고속도로나 임시 활주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과도 잘 맞아떨어졌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한국 공군은 주요 기지가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으며 따라서 전시에는 활주로가 파괴되더라도 임시 비행장을 활용해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리펜은 최소한의 지원 장비와 인력만으로도 재급유와 재무장이 가능해 이러한 분산 기지 운용 개념에 부합했다. 또한 가벼운 기체의 구조와 강력한 엔진 덕분에 짧은 거리에서도 신속하게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착륙 시에도 제동 낙하산 등을 활용해 빠르게 멈출 수 있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운용상의 장점이 F-16이나 F-15와 같은 미국 전투기에 비해 분명한 차별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그리펜은 단순히 전투 성능뿐 아니라 한반도의 지리적 전략적 환경에 적합한 기체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도입 검토 당시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였다.
그리펜은 여러 장점을 가진 전투기였지만 한국 공군의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한미 군사동맹의 영향이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전력을 구축해왔고, 이는 부품 수급, 정비 인프라, 조종사 훈련 체계까지 모두 미국식 표준에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유럽산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기존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이는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F-16, F-16K 등 자국산 최신 기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비미국산 기종을 선택할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리펜은 소형 기체로서 장거리 작전 능력과 탑재량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이 추구하던 중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더불어 방산협력 측면에서도 미국은 광범위한 군사 지원을 제공했지만 스웨덴과의 협력은 정치 외교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비용 효율성과 운용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략적 동맹 유지와 무기체계 표준화, 그리고 장기적인 작전 운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리펜을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실용성보다 전략적 판단이 우선된 결정이었다. 그리펜 검토 사례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 도입 여부를 넘어 한국 공군의 전략적 시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산 무기체계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그리펜 평가 과정은 처음으로 본격적인 유럽산 전투기를 대안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는 한국이 단일 공급국 위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실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은 향후 독자 전투기 개발에 간접적인 교훈을 제공했다. 특히 그리펜이 보여준 소형 경량 기체 설계,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 그리고 비용 효율성은 이후 KF-21 보라매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가 되었다. 또한 방산협력 측면에서도 한국이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기술 교류를 검토한 것은 향후 국제 공동 개발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리펜 검토 사례는 실패한 도입이라기보다 한국이 독자적 항공 전력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했던 실험적 단계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험이 쌓인 덕분에 한국은 궁극적으로 KF-21과 같은 자체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리펜 평가가 남긴 역사적 유의라 할 수 있다.